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전주 시내의 노른자 땅, 이 대한방직 부지가 팔렸습니다. 과연 개발될 것인지, 전주의 발전을 위한 이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리고 박명환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요. 대한방직 부지 매각과 관련된 JTBC의 뉴스 내용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차광건설은 지난 3월부터 대한방직의 부지 매입을 검토해왔습니다. 매입 대금은 1,980억 원. 내일 이 금액의 10%를 내고 대한방직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 8월까지 완납한다는 조건입니다. 매입 대상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21만 6천 제곱미터로 전라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두 필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차광건설은 지난 2012년에 설립돼 경기도 용인에 본사를 두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왔으며 지난해 53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차광 측은 세계 잼버리 대회와 연기한 개발 구상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유치한 2023년 세계 잼버리 국제행사에 더욱 융복합되는 개발 계획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선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꿔야 되지만 엄청난 개발 이익과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장 부지를 다른 부지로 변경해 준다면 곧바로 특혜 시비와 함께 새롭게 개발하고는 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대해선 전주 시내로 통하는 바람길을 막는 환경 문제, 교통 혼잡, 아파트 과잉 공급과 고분양가 등의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전주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규모 판매 시설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 판매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또 하나의 축인 전라북도 역시 특혜성 시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의 3.8%를 소유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어렵습니다. 도에서는 그거 팔 의향이 없죠. 구체적으로 무슨 방침이 그거가 나와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광건설이 과연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며 공익성과 수익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개발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잠깐 좀 짚어보고 이야기 시작하죠. 얘기 들어보니까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남아있는 좀 일부 부지를 좀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문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용지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도시계획상의 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모양이죠, 이미숙 의원님? 지구 단위 계획상은 지금 현재 그 공업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 전환에 있어서는 전주시의 협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그 어떤 그 시설 녹지 그런 부분도 물론 전주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네. 도에서 한번 절차를 거치고 다시 시에서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용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자광이라는 회사가 매입한 땅 말고 추가로도 사들여야 되는 땅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도소유로 지금 두 필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시설 녹지가 또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자광이라는 회사가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고 예. 도소유 두 필지를 매입을 하려면은 도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국어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행정 절차가 거치면은 또 도의회로 넘어가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아까 이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도에서 거쳐야 됩니다. 예. 이거는 지난 7월 달에 전주시에서 한번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부결이 돼서 다시 한번 내년에 신청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국어부지도 행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토지 매입 절차를 아직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주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나 사업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 행정 절차를 또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이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한 이 자광 측이 이제 크게 내놓은 그 개발 계획을 보면 크게 보면 이곳에 컨벤션 센터를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겠다는 거하고요. 또 그리고 140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 이런 그 구상을 내놓았는데 이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환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건축을 전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봤습니다. 예. 일단 143층에 430m 빌딩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진정성이 의심이 가요. 예. 143층이라고 하면은 지금 국내에서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이 되는 거죠. 우리 서울 송파에 있는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센터가 123층입니다. 예. 근데 인구 65만 전주 시민이 사는 도시에 143층 빌딩을 짓겠다는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고 또 한 가지는 좀 디테일한 검토를 못하지 않았나, 섣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초고층 빌딩은 한 개 층당 건설 건물 구조상 4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광이 발표한 자료로 본다면은 한 개 층이 3m로 돼 있어요. 그래서 4m로 계산을 하면은 572m가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높이보다 엄청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건설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수익성 분석에도 착오가 있을 텐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컨벤션 센터를 지어서 기부 체납하겠다는 이 발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자광에서 낸 그 사업 계획이라고 보면은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환영합니다. 예. 일단 그 업체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일단은 그 용도 변경에 의한 그 시세 차익 개발 이익금을 일단은 그 컨벤션 센터로 예. 지어서 기부 체납하는 것과 또 예. 143층이라는 그 타워를 짓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현재는 지금 우리 그 한옥마을이 한 2-3시간이면 그 투어가 끝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류형 우리 전주에도 사실은 체류형 그 관광 그 명소가 필요한데 때마침 이런 계획이라고 하면 한옥마을에서 2-3시간 투어하고 또 그 이쪽에서 타워에 어떤 관광 명소로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체류형 관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상당히 환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 전주에도 그 이런 그 타워 같은 그 랜드마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게 뭐 컨벤션 센터가 될지는 모르지만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익을 위해서 환원을 하겠다라는 측면 좀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설사 그것이 또 하나는 그 140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아니어도 한옥마을에서 그치는 그 관광객을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또 다른 관광 시설, 관광 장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네네네. 예. 뭐 건축 면에서는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우리 박명환 대표님께 맡기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큰 단위 사업을 하기에는 이걸 매입한 자광이라는 회사가 일단 겉표면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직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매출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과연 이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자광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자광 건설이 모회사죠. 자광이 지금 전주의 법인을 새로 세운 시행 개발 법인이고요. 그 모기업 자광 건설을 보니까
직원이 11명으로 지금 공시가 돼 있고 예. 작년 매출액이 538억입니다. 거기에 뭐 순이익은 거기서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시행 개발을 하는 모회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표님이 며칠 전에 자광 대표님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조 원대 사업 규모를 지금 예측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11명이 되는 회사 직원들 가지고 2조 원대 사업을 진행을 뭐 못하려는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우리 전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발표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이미수 의원께서는 조금 그 희망적인 그런 얘기를 이런 개발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도도 그렇고요, 전주시도 그렇고 아직은 좀 반응이 좀 냉담합니다. 네, 이제 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본 자광 측의 발표를 보면 거기에는 그 백화점, 컨벤션, 호텔 그리고 타워 예. 또 뭐 주상복합 일부가 들어간다는 그런 컨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광의 지금의 뭐 작년에 그 매출 500억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컨셉으로 볼 때 대기업과 어떠한 컨소시엄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예. 거기에 어떤 대형 백화점과 뭐 특급 호텔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 있더라고요. 예. 그 사례로 보면 그 컨셉으로 보면 어떤 대기업과의 그 컨소시엄이나 뭐 SOC 예. 예.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뭐 그런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 마침 듣고 보니까 그런 과거 실적을 보면 자광이라는 회사가 롯데건설하고 일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롯데건설 상당히 굴지 회사 아닙니까? 네. 그런 이력이 있어서 혹시 이번에도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일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돌고는 있던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주신 말씀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용인에서 이 자광건설이 시행을 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그런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 몇 건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참여를 해서 우리 개발 사업 전주시 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그런 계획들이 조금 공개적으로 오픈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뭐 물밑에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 이제 대한방직 부지의 땅 주인이 이제 바뀌면서 새롭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개발이 꼭 필요한 거냐? 개발이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 거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개발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뭐 이대로 상태로 좀 두면 어때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미관도 해치고 뭔가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각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까지 하면은 행정의 중심, 그리고 도시의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심 지역에 대한방직 부지가 40여 년 동안 그 건물이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대한방직 그 공장의 지붕이 지금 성면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주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그걸 위해서라도 빨리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이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공개를 했던 부분은 이렇게 4개 필지를 나눠서 여기가 도청이죠. 여기가 삼천이고, 상업지역에 호텔을 짓고 컨벤션이나 공원에 져서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지면은 사업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민간 개발업체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차트로 보여주셨던 부분도 일정 부분은 그 업체가 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예. 뭔가 공익성을 위해서 제공하는 환원하는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 대표님과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아, 네. 정말 필요합니다. 그 2002년 당시 그 서부 신시가지 개발할 당시에 그 대한방직 지가가 얼마인 줄 아시죠? 모두 다 계산해 보면 평당 1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거의 2천억에 팔렸잖아요. 그러면 지가 상승분으로 보면 대한방직 측은 1,900억을 지금 챙기게 된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정말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놔두면 지가 상승만 올려주는 그런 폭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정말 개발해야 되는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대표님께서 정말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는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그 서부 신시가지 그 도시 한가운데에 그 공장이 있다는 게 그 미관을 해치게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정말 그 대한방직 그 지붕이 한 8,000평 됩니다. 그게 성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환경에 큰 문제가 되겠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로는 그 서부 신시가지 내에 이 토지를 정말 효율성 있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꼭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한 가지 더 추가로 예, 말씀을 그러시죠. 드리면요. 작년에 대한방직이 공시한 전주 대한방직 부지의 장부 가격이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상업용지나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개발을 한다면은 부동산 전문가들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1,500억 원짜리 땅이 6천억 원으로 약 4,500억 원의 땅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부천업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지역에 민간업체가 이제 수익성 올릴 때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걸 짓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차트에도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그 고밀도의 개발 또 그리고 아파트 상승에 부추겨지는 점, 네. 또 그리고 뭐 바람길이라든가 또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요. 이런 점들을 상당히 걱정하거나 우려해서 전주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는 그 대응을 안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은 건설업자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게 최대의 수익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제한해야 된다. 예. 그래서 복합 용도로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그 김승수 시장께 여기 대한방직은 더 이상 그 주거 밀집 지역으로 아파트 단지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시장께서도 그거는 공감하고 대한방직 부지만큼은 전체 아파트로 깔지 않겠다. 예. 그래서 해온 게 이제 복합용도 개발인데요. 마침 그 지금 이번에 그 매입한 그 자광에서 그러니까 아파트는 조금 짓겠다고 하고요. 적정하게 상업, 주거, 업무시설 용지 그렇게 적정하게 배분을 해온 그 복합 용도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그 바람길도 좀 트일 것 같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밀도가 높지 않은 그런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네네. 충분히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 그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밀도로 개발될 경우에는 걱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예. 그동안에 우리가 서울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표를 보고 잠깐 초고층 빌딩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지금 뭐 보이시겠지만은 장점으로는 아까 이미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랜드마크로 도시경쟁력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를 신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롯데월드 타워 상시 고용 인구가 약 2만 명이고
1년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7조 원이랍니다. 물론 서울하고 전주하고는 물론 틀리겠지만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건물 수명이 우리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많이 가야 3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초고층 빌딩으로 가면은 100년 이상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통체증 물론 있죠. 그리고 재난 안전 및 그 공사 민원이 엄청 발생할 겁니다. 예. 그리고 잠실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했지만은 블랙홀 그 상권 형성으로 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은 집안 침하는 뭐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방지 장치를 하겠지만은 집안 침하는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도심 열섬 현상. 전주시가 지금 요즘에는 작년 여름에는 대구보다 더 덥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심 열섬 현상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빌딩풍. 높은 빌딩이 올라가면 바람이, 이 소용돌이 바람이 많이 그 주변에서 붑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환경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들어보면 도심 미관도 그렇고요, 또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개발의 필요성이 이제 높다고 두 분은 다 공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이제 두 분은 생각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주시나 전라북도는 아직은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뭐 선거도 좀 내년에는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전망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돼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시는지. 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지금 유치가 됐잖아요. 대회도 중요하지만 대회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떤 국제공항, 그리고 도로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앞당겨질 수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국제공항이 생긴다고 하면 그 중국과의 거리가 4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도 투어를 하고, 또 우리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타워도 구경을 하고, 또 새만금에도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섬도 있고 탈거리도 있고 공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여기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효자동이 아시아의 정말 심장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이러한 계획이라면 확실한 부자 전북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지사님이나 시장께서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어떤 특혜 시비라고 한다고 하면 그 용도 변경에 따른 어떠한 그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른 이익을 저희가 환수를 하면 됩니다.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 이익을 환수해서 그대로 전주시에게 환원하면 어떤 그 특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이러한 컨셉이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시장과 우리 지사님께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선거를 앞두고 자꾸 그 눈치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정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두 지자체장님들의. 네. 예, 알겠습니다.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범위 내에서, 또 네. 적정한 사익을 보장해주는 범위 내에서 공익에 충분히 환수를 받는 그런 조화를 통해서 개발을 꿰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명환 대표께서 아마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요? 개발에 있어서는 이미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신고리 원전 재가동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우리도 전주시에서 시민단체, 그리고 개발업체, 행정, 그리고 뭐 의회에서도 포함된 그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주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기부 찬합은 어느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7월 달에 서울시에서 또 좋은 예를 보여줬는데 성동구 성수동에 3표 레미콘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선제 행정을 통해서 3표 레미콘 공장을 옮기고 거기다가 서울숲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 선제적인 어떤 행정의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지금부터라 좀 시작해 보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시사진단 첫 번째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